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고 시장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럴 일이 없는데, 저는 이 나라 국민들도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부풀렸다 해도 나오는지 기가 막혀요. 자, 이 첫 번째 주제,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5.18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는 이른바 민주화 항쟁이라는 이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여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민주화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 못하나, 바로 거기에 4.3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4.3 사건이라는 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947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말하자면 남로당원,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원 500명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그래서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도 희생되고, 또 굉장히 그 남로당원에 의해서 또 많은 제주도의 민간인들도 희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비극이고, 또 우리의 그 근현대사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평화를 위한 뭐 절규였다는 둥, 그 다음에 진정한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봉기였다는 둥, 이런 식의 문재인의 외눈박이식 역사 해석, 이거는 절대로 불가한 사건입니다. 이건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제주도에서 4월 3일 새벽 2시에 남로당, 즉 공산당들이 5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켜서 제주도를 초토화시킬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희생과 또 제주도민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또 이 이념에 쏠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도 갈 수도 없었던 그 중간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한 거, 그거는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산당들의 폭동 기도로부터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임기 중에 두 번째나 참석을 해가면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자, 뭐 우리가 빤하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표 얻으러 갔겠죠. 그리고 제주도라는 곳이 우리 선거 총선에서는 전국의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온 표대로 굉장히 선거판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향계를 제주도라고 합니다. 결국 제주도에 가서, 즉 총선에서 표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선거 운동을 하러 4.3 사건 기념식에 간 것입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4.3을 팔아가지고 즉 표를 거두러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문재인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4.3 사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된 틀린 발언입니다. 4.3 사건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진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진영의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 더 컸느냐, 뭐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라도 이거는 남로당 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즉 붉은 무리들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 군정이라든가 전 세계에서는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라고 했어요. 즉 붉은 무리들의 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7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즉 7년 동안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백과사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 좌파 계열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저쪽의 주장이 많이 들어갔다. 왜? 이런 사료라든가 백과사전의 집필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좌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발언을 보면은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국가 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제주도민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이런 거 보면 꼭 그냥 세월호 방명록에다가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고맙고 미안하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이 명복을 빈다 하는데 이거는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됐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남로당원들의 말하자면은 폭력에 무장 봉기에 의해서 희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즉 국가가 폭력을 이렇게 행사해 갖고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그 이유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이른바 4.3 특별법 이거를 빨리 정치권에서 입안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저는 이 4.3 영령들이 정치와 이념에 말하자면 이 와중에서 희생됐다. 이 말에 일단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더 정확하게 이 사건을 얘기하려면 제주도민들의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께서 괜당 문화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가깝게 지나죠. 이거는 괜당은 뭐 정말 정당 중에서도 제일 점도가 높은 게 괜당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아주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섬이라는 곳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사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괜당은 어떤 정치 조직도 정말 꿰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주도에서 4월 3일부터 7년 동안 있었던 일을 우리가 쫙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그러니까 1947년 3월 1일에 이 말하자면 3.1절 기념식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날 또 굉장한 소요가 있으니까 경찰이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5명이 숨졌어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남로당의 500명의 무장 말하자면은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이러면서 정말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뭐 공산주의 사상이나 좌파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 물들지 않은 분들도 나중에 이제 토벌대가 오면서 이 폭동의 양상이 웬만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진압이 되지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계엄령 하에서 나오면은 모두 발포한다. 해안상 근처까지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민간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즉 그분들이 뭐 낮에는 국군 토벌대 편이었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밥도 해줄 수가 있고 뭐 쌀 갖고 와갖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토벌대가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말하자면은 이 살해를 한 이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약 3만 명의 말하자면 희생자가 있었다. 즉 2만 5천에서 3만 명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고 또 우리의 모든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건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즉
남로당원 500명의 무장 폭동이었다는 거. 이거는 엄연한 현실인데 이거는 싹 없어지고 오늘 문재인이 말한 거는 마치 억울하게 국가 폭력에 의해서 즉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토벌대가 미 군정이 제주도민을 다 죽였다. 마치 무슨 뭐 학살 사건 이런 것처럼 이 4.3 사건에 대해서 부풀리기를 하고 왜곡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4.3 사건은 완전히 어떤 점에서 보면은 지금 진상규명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4.3 사건에 대한 어떤 명예 이런 거를 다시 이제 다잡는 이제 이 법이 생겼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쫙 보여진 그 역사의 진실은 한마디로 공산당들에 의한 남로당 조직에 의한 무장 폭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4.3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요만큼이라도 뭐 민주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벌써 4.3 민주화 뭐 투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보수와 좌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은 4.3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제주도에 가갖고 제주도민들에게, 특히 좌파 성향의 제주도민들에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험한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조를 구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제주도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주도민들에게 4.3 사건은 한동안은 우리도 말하자면은 완전히 덮어버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근데 이거는 옳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가 보수로서 역사 앞에서 한 국민으로서 같이 가슴에 파해야 할 사건.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것이 둔갑을 해가지고 공산당들의 무장 봉기라는 건 쓱 없어지고 무고한 희생, 뭐 평화를 위한, 그 다음에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로당원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 5월 10일 이 최초의 재헌의회를 만들기 위한 50선거 우리는 참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즉 미군은 철수해라.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 등등 아주 정치적인 슬로건을 그대로 내걸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3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은 본질은 뭐냐? 공산당, 남로당 500명에 의한 무장 봉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를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 뭐 여러 번이 아니라 뭐 수십 차례 가봤는데 아직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그 흔적이 참 가슴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의 그 당사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을에 가면 뭐 30분이 똑같이 제삿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한날 1시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제삿날이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4.3 사건도 아주 복잡해 갖고 즉 4.3 사건에 그야말로 무고한 희생자들, 정말 무고한 희생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이게 평화적인 투쟁이었다, 민주화다 막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남로당하고 굉장히 알게 모르게 연관이 있었고 또 이거를 자기의 이념에다가 실어가지고 일종의 말하자면은 민주화 운동으로 4.3 사건을 둔갑시키려는 하나의 굉장히 온당치 못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힘을 확실하게 실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반역사적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왜곡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의 심각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영 그 멤버님께서 네, 드림 멤버가 돼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류님께서 저들이 또 5.18 마냥 성역화 하려고 하네요. 진짜 성역화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화공원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제주도를 가시면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상기념관에 꼭 들러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이 사상기념관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가 그야말로 공산당의 성지다, 좌파의 성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거길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유튜브 방송 다시 시작했는지 아니겠구나,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으니까. 진성호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진성호 그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여기는 소름이 끼쳐서 이거야말로 정말 좌파들이 우상화를 하는 좌파들의 성전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저도 좌파의 성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당시에 경찰국장으로서 토벌을 했던 조병옥 박사, 조순영 의원의 그 아버님 되시죠? 조병옥 박사의 이 초상화는요, 왜 사람 얼굴 중에서도 아주 야비한 그런 걸로 요만큼 해갖고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병옥 박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학살의 주범이고 원흉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참 놀랐던 게, 거의 조병옥 박사의 사진의 한 그 2배쯤 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문짝 있잖아요. 문짝 2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사진으로 딱 그냥 멋진 모습으로 딱 그냥 굽어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헌영입니다. 남노당을, 자생공산당 조직 남노당을 만든, 우리 정말 공산당, 남한공사당, 정말 남한노동당, 공산노동당, 남노당의 총책이고 남노당을 만들었던 박헌영이 완전히, 그러니까 박헌영은 이 사상기념관에서는 명예회복을 하고도 남은 겁니다. 거기다가요, 박재동 씨가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또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애기 업고 가는 어머니가 미군의 총탄에 쓰러져 갖고 그 애기를 막 보호하려고 하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군은 학살자고 우리 국군은 최악의 학살 군대고요. 대량 학살 군대고, 정말 대한민국은 추악하고 대한민국 국군은 다 뭐 학살에 눈을 뜨고 살인범이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기념관을 보고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념관에 말하자면 컨텐츠가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념관 이 사업회가 있었는데, 그 사업회에 있는 멤버들이 다 말하자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화하고 미화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사상기념관은요,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찬양하고 박헌영을 우상시 만든 기념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사상기념관에 보시면은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건 한 줄을 썼어요. 4.3에 대해서는 기념관이, 4.3에 대해서는 사건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은 이것이 평화롭고 국가 권력에 참살된 무슨 기려야 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상기념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